하겠습니다. 1, 자, 1번부터 네, 문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보고 있는 문화유산 사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남학생이 이것이 만들어진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확대되고 벼농사도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랬더니 여학생이 이 시대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고 힘센 부족이 주변의 약한 부족을 정복하기도 했어 라고 하네요. 지금 농경 목축과 또 벼농사, 사유재산과 계급, 부족 정복 이렇게 힌트를 보니까 그 청동기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문화유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조개 껍질인데요. 지금 조개 껍질을 가지고 목걸이나 뭐 귀걸이 같은 팔찌 같은 장신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칠해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이고요. 2번의 비파형 동검은 그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정답이 나왔네요. 그리고 3번은 지금 주먹도끼죠.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때 우리 사냥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도구죠. 4번에 빗살무늬 토기인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이죠. 마지막 장군총은 고구려 무덤이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네,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슨 왕의 개혁 정치 돼 있고 배경은 가의 농장 확대와 권력 독점 등 부패가 심화 그리고 중국의 정세 변화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내용은 정동행성 이소문 폐지, 쌍성 총관부 수복, 전민 변정 도감 설치, 신진사대부 등용이라고 돼 있네요. 3번의 그 결과로 가의 반발로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번 내용에 있는 것을 보니까 건문세족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가는 건문세족이고요. 건문세족은 우리 친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그 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혁 정치를 하였지만 건문세족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건문세족에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친원적 성향이 강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 친원적 성향이 강한 것은 네, 건문세족 맞죠. 그리고 2번 사전역파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토지 변경의 폐해에 따른 어떤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과 조준을 중심으로 한 이 신진사대부들이 그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서경천도 운동 전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서경천도 그 운동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면 그 고려 17대 인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그 왕실의 외척인 문벌귀족이 그 이자겸 난으로 인해서 그 궁궐이 불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심이 그 동요하게 되고 또 밖으로는 여진족이 그 금나라를 세우면서 자꾸 침략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이때 풍수지리와 도참사상을 그 익힌 서경 출신의 그 승려 묘청이 인종에게 그 풍수지리 학적으로 그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고 그 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서경천도 운동 전개는 묘청파이고요. 4번에 신분차별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적의 난이죠. 5번 홍건적과 왜구를 격차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것은 그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채무선 박이후 구성된 신흥 무인 세력이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네, 3번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아래 지도를 보니까 백제와 가야가 보이고 고령에는 지금 가는 그 대가야죠. 그리고 김해의 나는 금관가야죠.
그래서 그 대가야 그 가야를 보면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때 활약한 것은 금관가야이고요. 후기 때 활약을 한 것은 대가야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 때 활약했던 금관가야는 신라의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후기의 대가야는 그 신라의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가야를 알 때 그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시점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와 나에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의 가는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그 아까도 설명했지만 금관가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이후 쇠퇴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네, 그 가가 아니라 나의 금관가야죠. 그리고 디귿 나는 해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해상활동에 유리한 조건으로 그 성장한 그 금강가야는 이후에 그 중개무역으로까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을 가와 나는 신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아까도 잠시 설명했죠. 그 가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의 금강가야는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고요.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네. 4번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서 한국사 신문 두 장이 있네요. 그 첫 번째 한번 보면 기역 신식 화폐 발행 장정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는 조세 급납화 법령을 반포한 데 이어 몇 월 며칠 은하를 본위화로 하는 화폐 제도를 실시한다고 공표하였다. 본 제도하에서는 온양은하가 최고 등급의 본위화로 지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신식화폐 발행 장정은 1894년 7월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그 니은 화폐 조례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정부는 몇 월 며칠 메가타 재정 고문의 지침에 따라 금화를 본위화로 하는 화폐 제도를 시행한다고 원격 발표하였다. 구 백동화는 지정된 장소에서 신화폐로 교환해야 하는데, 교환기간 종료 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화폐 조례는 1905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요거에 관련된 올바른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은 청해 간섭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신식화폐 발행 장정은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니은 기역을 위해 전환국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전환국은 1883년도에 설치가 되고 1904년도에 폐지가 되죠. 그리고 디귿 니은으로 인하여 한국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네, 맞습니다. 화폐 조례로 인해서 한국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고요. 리을 니은 이후에 일본 제1은행권이 공식 화폐로 사용되었다. 네, 맞습니다. 그 화폐 조례 이후에 그 일본은 그 어떤 배경을 보면, 일본이 그 러일 전쟁 이후에 그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이 화폐 화폐 그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런 일본의 어떤 부당한 대우에 의해서 그 신지식인들이 이제 국제보상 운동을 일어나게 되는 배경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5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선생님이 조선왕조실록에는 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서술이 많아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죠 라고 하고, 7반의 내용을 보면 의리를 저버린 채 오랑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민가를 철거하고 궁궐을 지었으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하였다.
죽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를 피한 것은 광해군이죠. 그래서 그 광해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경 지역에 사군 육진을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종 때죠. 네, 그리고 2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활용한 것은 정조입니다. 그리고 3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리 외교 정책을 취한 것은 네, 광해군이죠. 네, 답이 나왔네요. 그리고 4번 송시열, 이완 등을 등용하여 특별 정책을 추진하였다. 네, 이것은 효종입니다. 마지막 5번 사림 세력 중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를 등용한 것은 네, 중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6번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낸 상황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아래 내용을 한번 보면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가게 문을 닫고 통리함은 근처에서 돗자리를 깔고 농성에 들어갔다. 외국 상인이 우리의 생활터전인 종로 일대까지 들어와 점포를 차려놓고 장사하는 자세의 요즘은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조차 부담스럽다. 이번 철시에는 유기전은 물론이고 쌀가게를 제외한 술집, 음식점, 골동품 파는 가게까지 참여하였다. 우리의 집단 행동에 겁먹은 일본이 한성에 살고 있는 일본 부녀자들을 인천으로 피신시키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번에는 제발 외국 상인들을 도성 밖으로 몰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에 의해서 어떤 조금 불편을 느끼고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가상의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을 내기 부담스럽다는 것은 이 상황은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배경을 한번 보면 1882년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민씨 정권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청나라가 그 해의 8월 23일 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맺고 조선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침투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불평등 조약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본이 무관세 특권을 얻게 된 조약이다 라고 했는데 네, 이것은 조일 무역 규칙이죠. 1876년 8월에 체결된 것이고요. 2번에 조선과 청이 체결한 무역장정이다. 네, 그쵸, 맞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1882년도에 있었고요. 3번 제국이 열강에 넘겨준 이권의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아관파천 1896년 이후에 열강들에게 어떤 이권을 넘겨주는 것이 본격화됩니다. 그것은 철도 부설권과 금강 채굴권 등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권을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4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경제적 침탈 과정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자원을 수탈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908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5번에 방공령 선포로 인한 조선과 일본 간의 분쟁을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은 1889년도 함경도와 1890년 황해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전에 양이들이 광성보를 침범할 때 중군 이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 장계에서 비로소 자세히 알게 되었다. 몸소 칼날을 무릅쓰고 가의 군사들을 죽이다가 공격이 집중되는 바람에 결국 목숨을 바치고 말았으니 그 빛나는 절개는 군사들의 마음을 고무할 만하다.
그러므로 직무중군 어재현에게 특별히 병조판서와 지삼군 무사를 추증하고 홍문관으로 하여금 시효를 논의하여 정하도록 하라라고 돼 있죠. 가의 그 국가를 알아볼 건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광성보를 침범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년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이 조선을 무력으로 개항시키려고 침략한 신미양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아래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에게 랴오뚱 반도를 반환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그 랴오뚱 반도를 일본에게 청이 넘겼다가 다시 삼국 간섭으로 해서 다시 반환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병인박해를 구실로 조선에 침입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병인양요죠.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내용이죠. 3번 일본과 가스라 세포트 밀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 맞습니다. 이 내용을 배경을 한번 보면 일본이 청과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을 계속 펼치면서 조선에 대한 세력을 자기들이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들과 조약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과 맺은 가스라 테포트 밀약입니다. 4번 연해주를 차지하여 남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러시아죠. 5번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이것은 영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8번 밑줄진 기역 니은 사이의 시기에 정부가 추진한 개혁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본이 내용을 보니까 일본이 개화를 한다면서 처음부터 민간에 이런 방구도 없었고 또 알리는 글도 없이 군대를 이끌고 도성에 들어와 기역 밤중에 왕궁을 침범하였다는 말이 들리는 고로 일본인과 접전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했다. 공주로 들어가 일본군과 대치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먼저 공주를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접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니은 우금치 접전 후 1만여 명의 군병을 점검한 즉 남은 자가 불과 3,000명이요. 그 후 또다시 접전 후 점검한 즉 500여 명에 불과했다. 라고 하는데 기역에 밤중에 왕궁을 침범하였다는 이 내용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면 1차 동학 농민운동 때 조선 정부가 밀리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오자 텐진 조약을 거론하면서 일본 역시 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은 우리 조선 정부군과 화약을 맺고 이걸 정리하기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청과 일본에게 철수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청은 철수를 했지만 일본은 이렇게 철수 중에 밤중에 왕궁을 침범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래에 지금 보면 니은의 우금치 접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주에서 벌어진 것이고 우리 농민들이 일본의 친일 정권을 항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지금 개혁 정책은 이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 갑오개혁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소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돼 있죠. 네, 소학교 설립은 3차 개혁되죠. 1895년 8월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니은의 과거제를 폐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1차 갑오개혁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의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건 역시 1895년 8월 이후에 생긴 3차 개혁이죠. 그리고 리을 의정부 산하의 6조를 파라문으로 개편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1차 갑오개혁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고요. 그러면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이 실시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일부 금융기관을 외국계 금융기관에 매각하였다. 이후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합의기구로 노사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위원회는 노동자, 기업, 정부와 정당을 참여 주체로 포함시켰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기본법, 재벌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금융기관의 민영화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김영삼 정부 때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 김영사 정부 때의 내용을 한번 그 정책이 실시된 원인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박정희 정부 때죠. 그리고 2번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일이고요. 그리고 3번에 미국의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네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4번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전두환 정부죠. 마지막 5번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을 받은 것은 네, 김영삼 정부 맞죠. 네, 그래서 9번에 그 어떤 이런 정책이 실시된 원인은 그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을 지원받은 9번의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다음 법령이 공포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관할관청이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7조는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 제작 및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의해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법령이 공포된 시기를 한번 사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1번에 지금 산미 증시 계획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먼저 지금 이 법령이 선포된 시기에는 그 토지조사 사업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 그 소유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죠. 이것은 1910년에서 18년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신미 증시 계획이 시행된 것은 1920년에서 34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 공급지로 하기 위해서 실시한 농업 정책입니다. 그리고 2번에 치안유지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근데 이것은 1925년입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시기 이후의 일이죠. 3번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1910년에서 1919년 헌병경찰 통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시기와 맞물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정답이 나왔죠? 4번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것은 1920년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토지조사 사업 이후의 일이고요. 그 회사령을 폐지한 것이죠. 그리고 5번 도예평의회 부하면회협의회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군면 협의회이고요. 1910년에서 1945년 9월까지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죠.